네, 기후 위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그래서 이 탈탄소와 탈플라스틱은 세계적으로 최우선 과제가 됐죠. 하지만 여전히 더딘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플라스틱 생수병 문제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이 플라스틱 생수 배달은 더욱 급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서 마시곤 하는 이 플라스틱 생수병. 자, 이게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하경 여성환경연대 시민참여팀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아경입니다. 네, 먼저 여성환경연대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환경 문제가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게 좀 저희 단체의 아, 생각인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여성의 시선과 참여로 생활 속에 있는 유해화학 물질, 플라스틱,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 사회가 이제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서 더 생태적이고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여성 환경 연대에서 플라스틱 생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굿바이 생수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굿바이 생수 캠페인,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인가요? 네, 저희 굿바이 생수 캠페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생수 소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네. 생수 소비 대신에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공적인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현재 시민분들과 함께 굿바이 생수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네. 플라스틱 생수 없이 살아보는 굿바이 생수 챌린지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기업 및 정부의 정책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뭐 플라스틱 이슈에 관심이 많았지만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생수에 이런 문제거리가 있었냐, 그리고 집에서 물을 한번 끓여 마셔봐야겠다라는 음, 반응부터 문제 지적은 알겠는데 수돗물을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도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예전에는 수돗물 끓여가지고 보리차, 이 옥수차 이런 거 많이 끓여 먹었었는데 지금은 생수 참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사실 네네.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사서 마시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플라스틱 페트병 소비량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 페트병 연간 소비량이 7만 4천 톤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병의 평균 지름이 10cm라고 할 때 무려 지구의 10.6바퀴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아이고, 하는데, 네. 네네. 그래서 수돗물과 비교해서 플라스틱 생수가 700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음, 어유, 지구를 열 바퀴를 돌고도 더 돈다고요? 이 네네, 플라스틱 네네, 페트병 사용량이. 네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량을 최소화시키는 게 돼야 되는데 최소한 이 소비량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져야 할까요? 사실 페트병 재활용률을 보면 20%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 생산 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향후 전 세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 20년 동안 플라스틱 오염률을 80%가량 줄인다고 할 때 네. 2040년까지 7억 1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그런 아이고, 상황에서도 축적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면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그런 음, 상황에 있고요. 네.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 유럽에서는 올해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음, 플라스틱 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그렇겠어요.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생수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이게 환경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것도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물을 담는 플라스틱 병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네네. 그리고 생수가 운반되는 과정에서 다시 탄소 발자국이 발생을 해요. 아, 그런데 또 플라스틱 폐기물이 제품으로 다시 재활용되는 비율은 20%가량에 불과하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이 작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강이나 하천 바다로 흘러가서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플라스틱의 생산, 운반, 폐기의 과정 모두에서 어.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즉 탈플라스틱의 관점에서 마시는 물에 접근해야 하는 네.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이 생수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생수에 대안으로 수돗물 수질 보증제를 제안을 했더라고요. 수돗물 수질 보증제, 이게 네네.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시민분들께서 인천 적수 사태나 최근에 춘천 단수 사태 그리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신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서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사실 이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물은 공공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이런 것이 사실 환경 오염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근본적인 물의 문제를 공공재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지역 편차가 있겠지만 사실 한국 수돗물 수준이 이제 유엔이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수질 지수에서 122개국 중에 8위 정도의 어떤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네. 직접 응용률은 사실 OECD 국가 중 10%도 안 되는 꼴찌 수준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수돗물 수질 보증제와 같은 어떤 정책적인 어떤 해결을 통해서 이제 응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수돗물 수질 보증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까요? 네,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긴 합니다. 이 서울시에서 아리수 품질 확인제라던가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같은 게 있긴 한데 네. 이런 거를 신청을 하면 개별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 검사나 물탱크 관리 상태 그리고 배관 상태를 무료로 종합 진단을 해줘요. 한 네.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네.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의 무료 검사입니다. 아. 그런데 이용률이 매우 낮고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정부 계획은 2025년까지 161개 지자체로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네. 네네. 현재처럼 개별 신청 방식이 아닌 조금 더 대단위로 수질을 검사하고 보증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겠죠. 네네. 정부가 내년부터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현재 파주에서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여기서는 꽤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는데 이런 어떤 체계들이 실시간 소통 감시의 어떤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수질 격차가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돗물의 품질 차등도 생기고요. 그래서 중앙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 상수도에 투자하지 않고 지방정부는 예산 없다고 하면 수돗물 품질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수돗물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플라스틱병에 담겨 있는 생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 외에도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요새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양한 실천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방법 자체보다는 어떻게 지치지 않고 일상에서 노력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 한 번에 모든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완벽주의를 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실천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진짜 본질이 뭔가를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 어떤 소비로 풀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진짜 제로 웨이스트의 의미가 뭔가 내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뭐고 그 물건에 감사하고 아끼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 개인의 실천으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낄 때는 어떤 서명운동이나 시민참여 캠페인처럼 연대 활동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물은 저희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권과도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부와 기업에 우리 시민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이하경 여성환경연대 시민참여팀 활동가와 말씀 나눴습니다.